이 기초노령연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인데요. 김기봉 기자가 취재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일로 월 110만 원 남짓 버는 유연호 할아버지.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빠듯한 월급이지만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늙어도 저 연금 받으려면 일하지 말라. 그 일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호화주택에서 부유하게 사는 노인의 상당수는 노령연금을 꼬박꼬박 받습니다. 허술한 소득 인정액 기준 때문입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경우 재산이 없어도 소득 인정액이 55만 원이 되지만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명의만 자녀 앞으로 되어 있으면 소득 인정액은 0원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도 현재 노령연금처럼 소득 하위 70%가 지급 대상인데요.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기준이 크게 바뀝니다. 네, 자 그럼 정부가 이제 진짜 받아야 할 사람만 골라내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기준이 바뀌는 걸까요?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인 유주헌 과장과 함께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이제 해법을 마련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예. 먼저 부동산, 자녀의 부동산까지 정부가 얼마인지 좀 살펴보겠다 이런 기준을 내놨죠. 예,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그 고급 주택에 거주하시는 수급자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초노령연금이 정말 저희 국가에서 드려야 될 분들이 한때 제대로 가고 있냐라는 네. 부분에 대한 그 지적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정서를 좀 감안을 하고,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다든지 그런 도덕적 해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번에 그 자녀 명의로 모든 주택은 아니고요. 6억 이상,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그 부과 기준입니다. 6억 이상 고급 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약 연간 0.78% 정도의 그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좀 부과를 해서 이 소득 인정에 좀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가 6억 원 이상 아파트에 산다면 이런 말씀이시죠? 예, 같이 사시는 자녀와 함께 살 어르신, 때요. 예, 네. 예.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네.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종래에는 자녀 명의로, 그러니까 노인 부부의 소득만 따졌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된 아파트에, 고급주택에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은 0이었습니다. 하지만 연 0.78% 정도의 추정 소득을 부과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는 한 156만 원 정도의 소득 인정액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기준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87만 원이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보면은 지금 예. 박모 씨라는 분이 집이 2억 원이고 콘도 회원권이 2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예. 이런 거에는 지금 현재는 46만 7천 원을 월 소득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예. 개정이 되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거는 주택하고 좀 다른 문제 같은데요. 네. 예.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고가 회원권 있지 않습니까? 콘도라든지 골프 회원권,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종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일괄적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설사 한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께도 지원해드린 게 맞냐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고가 회원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가 회원권 자체의 소득 인정액을 일반 재산이 아닌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2천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을 해서 일단 지원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이 2천만 원이면 예. 2천만 원을 전액 재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일단 예를 들어서 집이 아파트가 아들 본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예. 아들 명의의 예를 들어서
예. 24억 원이다.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요? 그 연 0.78% 정도의 그 추정 소득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추정 소득을 부과해서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그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 따르면 한 156만 원 정도의 올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될 예정에 원래는 있고요. 아들 예. 명의에 살면은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인정이 비교가 되는데 되는데. 예. 앞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156만 원, 그러니까 24억 원에 0.78%를 곱하고 예, 예. 12개월을 나눠서 156만 원이 나온다 이런 예, 계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좀 어려우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독 가구,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 혼자 사시는 가구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 14억 정도의 주택이 있으면 소득과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일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시면 제외된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싼 승용차 예. 끌고 다니시는 노인분들, 이분들도 연금 상정액이 좀 달라진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싼 승용차를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같은 고급차. 경우에도 예,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그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원 대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4천만 원 이상, 그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상. 이상이거나 아니면 배기량이 3,000cc 이상. 뭐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요즘 뭐 시중에 나온 차량 말씀드리면 네. 에쿠스 뭐 그런 차량입니다. 에쿠스, 예, 에쿠스 예. 이상은 예, 예. 이제는 갖고만 있어도 그 가격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100% 예. 소득으로 인정되는 예, 그 월 소득 100%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3,000cc인데 4,500만 원짜리 차량이 있으면 월 소득을 4,500만 원 산정을 해서 원칙적으로 이분은 지원 대상에 제외되시는 거고요. 아. 네. 다만 여기 관련해서 혹시라도 혼란이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모든 차량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국가 네. 유공자 차량이라든지 또 택시라든지 뭐 생업용 아. 생업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행 기준을 유지를 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제대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득 인정액도 이제 약간 산정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 지금 좀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뭐 타워 팰리스에 팰리스에 사는 살면서 사람들. 예. 직업이 없으면은 지금 소득이 0원이었는데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주택이 뭐 인정이 돼서 0.78% 이런 계산을 해서 아무튼 소득액이 월별로 계산이 되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난하신 분들 예. 뭐 집도 사실 갖고는 있지만 1억 원, 2억 원짜리 집에 사시면서 예. 뭐 어렵게 100만 원, 뭐 120만 원 이렇게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부에서 근로소 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은 대폭 늘렸습니다. 네. 네. 기존에 일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 월 45만 원 정도의 공제만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 서시는 분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뭐 청소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어르신들 중에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함으로써 그 소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지원 대상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공제 수준은 지금 현행 45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할 예정이 있고요.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소득에 대해서 30%의 그 점유율 공제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예를 들면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신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기준에 따르면 탈락이 되지만 네. 내년도 14년 7월부터는 이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 네. 이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되는 쪽으로 지금 개선할 계획이 다시 있습니다.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이 소득 기준이 얼마죠? 그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얼마죠? 예, 현재는 83만 원이고요. 내년부터는 87만 원으로 87만 예, 상향 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87만 원 예. 이하이신 분들은 그 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국민연금 그 수급액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뭐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으시면 20만 원, 대부분은 20만 원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지금 달라지는 게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내년 7월부터 지금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집을 팔거나 예. 갖고 있던 차를 팔게 되면 회원권을 팔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다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편법이 건가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또 제도 개선 한 가지 더 한 게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그렇게 그 집을 팔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일단 예를 들면 뭐 집을 판다 하더라도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사유가 소명되지 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냥 집을 팔고 그 집을 판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명이 안 될 경우에 사실은 일종의 그 정려로 간주가 됩니다. 아. 예. 정려가 간주가 되면 이 정려된 재산은 그 정려 재산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형평성 차원에서 법을 바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못 받게 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 노령연금 못 받게 되는 분들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이번 제도 개선을 하게 될 경우에 약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탈락할 것으로. 탈락한다. 예, 예. 그런 대신에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서 그 추가적으로 지원을 더 받게 되시는 분들이 네.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더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감으로 따지면 왜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원, 제도 개선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